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저희가 뭐 오늘 하루하고 이 쿠팡 얘기 끝낼 게 아니라 아마 내일도 그렇고 계속 이어지는 상당 기간 동안 쿠팡의 이 뚫린 보안 숫자와 보안 리스크가 화제가 될 것 같고 다만 제발 바라건대 3,370만에서 이게 또 기하급수적으로 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2차 피해가 어떻게 이어질지 정말 그러나 뚜렷한 대책은 없고 국민 각자 저희 시청자분 각자가 좀 조심을 하시는 수밖에 없다는 말 드리는 게 안타깝습니다. 조선일보 사설에서 마지막 두 문장만. 네. 주요국 중 이렇게 보안 사고가 빈발하는 나라도 없다. IT 선진국이라더니 보안 위험국이 돼버렸다라고 개탄했고요. 그다음에 업계에선 보안 시스템에 투자하는 것보다 사고 뒤 과징금 내는 게 더 싸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돈다. 국민의 정보가 글로벌적 범죄의 먹잇감이 되게 놔둘 수는 없다라고 뼈저리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TV조선이 지난 주말 사이에 엄청난 특종을 하나 했습니다. 그것은 보는 각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저는 대특종이라고 보는 이유가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전행의 그 맨 앞에 섰던 여러 가지 그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있는데 그중에 강성 발언으로 아주 그렇게 호가 나 있는 장경태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40대 초반이어서 청년 정치인, 뭐 민주당 지역구 의원 중에 가장 젊은 정치인이었다 이런 소리를 한때 들었던 그 의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장경태 의원이 이 준강제 성추행 의혹에 휩싸여 있습니다. 여러분 정치인들을 상대로 해서 성추행이 됐든 혹은 뭐 금품 비리가 됐든 의혹 제기 단 한 번으로 해서 실체가 드러난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끈질기게 물고 늘어져서 연이은 후속 보도를 하지 않으면 그 실체가 잠기고 말 때가 많은데 주말을 통과해 오면서 TV조선이 여기에 끈질긴 보도를 계속 내보내고 있고 마침 TV조선 장 실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내용을 더 좀 소상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건의 얼개를 좀 말씀해 주세요. 이게 지난주 주말 되기 직전에 이제 사실은 TV조선이 그날 저녁 메인 뉴스 단독으로 보도를 할 예정이었는데 그날 낮에 다른 매체에서 온라인으로 간단히 그게 언급됐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발생한 거는 작년 10월 23일에 여의도에 있는 한 족발집에서 이제 있었던 일이고 거기 그 여성 직원이 그 사실 이게 피해자의 신상도 원래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계속 장경태 의원 측이 밝혀서 공개가 되다 보니까 이제 저희도 이거를 전해드리게 되는 셈인데 그 다른 의원의 그 보좌진 중에 한 여성을 포함해서 한 6-7명 정도 있는 자리에 장경태 의원이 다른 데서 술을 마시고 왔다가 거기서 하여튼 이 현재 피해자의 고소 내용에 따르면 이 피해자분은 상당히 한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는데 그 장경태 의원이 성추행이 있었다. 그래서 주변에서도 만류하고 그랬는데 장경태 의원이 그 만류 속에서도 성추행을 했다. 본인은 한거불능 상태였다. 자 여기서 한 가지만 먼저 성추행하면 우리가 말로 하는 성추행이 있고 신체적 접촉이 있는데 후자 쪽이다 이런 것이죠. 현재까지는. 대체로 성추행하면 신체적인 게 결부가 되죠. 그냥 말로만 했을 때는 그럴 때는 거의 뭐 예를 들어서 뭐 성희롱이라든지 아마 그쪽으로 잡힐 텐데 성추행 그래서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취지고요. 그러니까 술자석에서 나란히 앉아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옆으로 나란히 앉아 있었다. 왜냐하면 이게 그 직후 그 시점이 10월 23일에 그 성추행이 이루어졌다고 고소인 피해자가 주장하는 그 시점에 마침 피해자의 지인인 뭐 남자친구라는 부분도 이제 알려졌으니까 그 사람이 들어오면서 이상하다 그래서 영상을 휴대폰으로 촬영했고 그러면서 그 장경태 의원의 뒷덜미를 잡고 당신 지금 남의 여자친구한테 뭐 하는 거냐라고 항의하고 이것도 다 영상이 찍혔어요. 영상이 찍혔고 지금 나옵니다. 저게 저기군요. TV조선의 그 영상을 캡처한 건데 저렇게 지금 파란색으로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장경태 모자이크를 너무 심하게 처리했어요. 저게 모자이크를 왜냐하면 이게 이제 저희가 보도하면서도 TV조선이 보도하면서도 피해자가
특정되거나 하는 거는 2차 가해로 잡히기 때문에 절대 최대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 지금 오른쪽 머리 있는 게 저게 장경태 의원이고 그렇습니다. 왼쪽에 머리의 일부분이 보이고 있는 게 그 여성 피해자분입니다. 피해자 예. 뭐 보좌관인 비서관 뭐 이렇게 지금 언론에 표현이 되고 있는 A씨입니다. 있는데 지금 저기에서 신체 접촉으로 추정되는 그런 성추행이 있었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저 상태에서 성추행을 하면 장경태 의원의 왼팔이 그 여성 피해자 몸 쪽으로 가 있어야 되는 거군요. 실제로 장경태 의원의 왼팔이 피해자의 몸 쪽으로 가 있는 장면이 저기에 이제 포착이 돼 있습니다. 포착이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거는 아까 말씀드린 그 피해자의 그 남자친구인 남성분이 들어오면서 촬영을 해서 저 지금 이 캡처된 저 장면도 그 촬영된 영상 중에 일부분인 거고요. 네. 그다음에 장경태 의원의 뒷덜미를 이렇게 딱 잡고 바로 이 장면입니다. 잡고 이 촬영자한테 딱 잡혔고 당신 지금 남의 여자친구한테 뭐 하는 거냐 이런 항의를 받고 또 장경태 의원이 여기에 제대로 말을 반발하지 못한 채 현장을 황급히 떠났던 그 장면들이 이제 이렇게 녹화가 영상이 촬영이 된 거예요. 네. 저희 이제 중요한 것은 장경태 의원의 왼팔이 어디가 있었느냐와 그 왼팔의 움직임 이제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쨌든 피해자가 그걸 성추행으로 인식했고 그리고 본인이 한거불능 상태인데 장경태 의원이 옆에서 그런 성추행을 했다라고 일단 고소인이 피해자가 그렇게 밝히고 있어요. 피해자의 판단이 제일 중요한 거죠. 그것 때문에 불쾌감을 느꼈느냐 안 느꼈느냐도 피해자이고 주변 사람들도 만류했다는 것까지가 고소장에 들어가 있는데 다만 이게 작년 10월 23일 발생인데 왜 1년여가 지나서 이번에야 고소가 이루어졌느냐도 이제 중요한 이 사건의 지점 중에 하나입니다. TV조선은 사실 작년에 저 사건이 발생한 직후부터 제보를 통해서 취재에 들어갔었습니다. 아 그래요? 취재에 들어갔었는데 당시에는 피해자 측에서 이거를 보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도 상당히 취재를 TV조선도 취재하다가 일단 취재를 홀드시켰던 상황이었어요. 피해자 우선으로 해야 되니까 모든 것을. 이런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지라든지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하는 게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미덕이니까 그렇게 해서 취재가 이제 일단 보류된 상태에서 올해 이 피해자가 나 너무 그 다른 여러 가지 피해 트라우마 같은 이게 이어지고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내가 이 사람을 고소해야겠다고 생각해서 고소를 했고 그래서 고소를 하니까 이제는 TV조선에서 보도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자세한 내역이 TV조선의 단독 보도로 사실은 알려진 겁니다. 그게 조국 혁신당의 성비위 사건도 비슷했어요. 발생하고 나서 상당 시간이 흐른 다음에 나중에 그게 불거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피해자가 내부적으로 자기의 그 명예를 회복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던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조국 혁신당이 그렇게 된 거거든요. 이제 이번의 경우에도 이 피해 여성이 1년 동안 그러니까 뭔가 이게 좀 잘 해결이 되기를 바랬던 그런 정황이 있던 것 같아요. 그게 아마 제가 지금 그 워딩을 찾아보면 그 피해자 측에서 여러 가지 보복이라든지 그런 위협 때문에 있었다. 그런 위협감 때문에 본인이 그걸 고소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다. 조직적인 압박이 있다. 가령 국회에서 이 피해자 이 여성도 국회에서 근무하시는 분이라면 그러니까 거기 그때 이 장 의원한테 연락해서 여기 저희 이렇게 모였는데 와서 잠깐 저희랑도 좀 술 한잔하고 가시죠라고 연락한 그 비서관도 야 네가 그렇게 하면 내가 연락한 내가 뭐가 되니 제발 이거 좀 문제 삼지 이런 식의 그렇구나. 그럼 또 장 의원 측에서도 뭐 누군가를 통해서 이거 별거 아닌데 왜 그래라는데 사실은 국회에서 일하는 보좌진들이 아까 우리가 쿠팡에서 본 것처럼 외부에는 굉장히 또 센 사람들이지만 그런데 우리가 그때 우리 강선우 여성부 장관 거의 될 뻔했던 그 케이스에서 알지만 보좌진들은 또 국회의원들한테는 완전히 국회의원이 갑이라면 여기는 을도 아니고 병도 아니고 정일 정도로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잖아요. 국회의원이 너 내일 관둬 그럼 관둬야 되잖아요. 아주 그냥 독특한 먹이 그 사슬 속의 굉장히 약한 고리다 보니 국회의원에게는 아마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압박 때문에 고소를 결정하는데 시간이 꽤 걸렸던 것 같고 그러나 결국 1년여가 지나서 이건 내가 고소해야겠다. 내가 이건 도저히 어떻게 감내할 수가 없다라는 결정을 하신 것 같아요. 고소했고 그러니까 보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현재 가장 이 영상이라든지 가장 그 디테일한 보도를 TV조선이 이제 이어가고 있는데 보통 이런 경우에는 피해자 가해자로 지목된 쪽에서 뭐 좀 잘못 알려진 것 같지만 예를 들면 보통은 당에서
이 정청래 당대표의 최측근이거든요. 네. 아시다시피 네. 이 장경태 의원이 몇 안 되는 현역 중에 그 정청래 당대표 당선을 위해서 뛰어준 진짜 몇 안 되는 사람이고 그래서 서울시당 위원장도 이번에 됐고 지방선거 앞두고 서울시당 위원장이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자리입니다. 서울시장 후보, 25개 구청장 후보, 서울시의원 후보, 25개 구의 구의원 후보 이거 쫙 다 서울시당 위원장이 결정하는 막중한 자리에 있는 이 장경태 의원이 이제 이런 일에 연루가 됐으면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도 굉장히 고민했을 텐데 바로 윤리감찰단에 감찰하라고 지시했어요. 근데 처음에 사람들이 그래도 정청래 당대표가 자기 측근인데도 굉장히 엄중하게 하나? 잘 따져보니까 윤리감찰단에 뭘 지시해도 윤리감찰단이 세워라 내어라 하면 끝이에요. 그냥 뭐 저번에 그 이춘석 의원이 그 국회에서 이 남의 그 비서진 휴대폰 갖고 차명으로 차명 투자 거래하다 그 걸렸는데 그것도 차명 거래 탈당하니까 예. 윤리감찰단에서 당을 탈당했으니까 뭐 더 이상 할 게 없네요. 이러고 그냥 대강 이렇게 유야무야 되는 거죠. 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장경태 의원은 너무 억울한데 제가 탈당해서 이걸 씻고 돌아갔으면 더 아니고 이런 고소인 다 그냥 무고한 거야. 어제 기자회견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첫날부터 무고다.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 하는 거다. 그때 데이트 폭력이라는 말은 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이 장경태 의원이 그 피해자가 당시 남자친구에게 데이트 폭력을 당한 거고 그 다음에 데이트 폭력이고 도둑 도찰을 한 거고 자기는 그 남자친구한테 폭행의 피해자이다. 성추행은 전혀 없었다. 이런 취지로 주장을 한 거예요. 이게 왜 데이트 폭력이란 말이 나오느냐. 이거는 지금 이 양쪽 특히 피해자 쪽 얘기까지 종합해 보면 아마 그날 남자친구가 그 술자리에 와서 왜 저 국회의원이 내 여자친구한테 저런 짓을 하고 있어라는 걸 찍고 화가 난 게 명백하잖아요. 장경태 의원 뒷덜미까지 지고 당신 남의 여자친구한테 뭐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장경태 의원은 그 자리를 황급히 떠난 이후에 그 남자친구와 그 비서진 사이에 아마 조금의 다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너 왜 여기서 이러고 있느냐. 그래서 아니 나도 뭐 있었는데 뭐 장경태는 왔다 아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겠죠. 근데 남녀간은 그것 때문에 왜 네가 거기서 술이 취해서 예를 들면 왜 그런 자리에 오래 있었어라는 식을 갖고 아마 다툼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피해 여성은 나중에 이제 해명을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거는 보통 남녀 사이에 있는 맞습니다. 그냥 그 의견 다툼이었을 뿐이지 그게 어느 일방이한 폭력은 아니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장경태 의원이 데이트 폭력이었다는 것에 대해서 뭔 소리야? 그냥 이성 간의 다툼이 있었지만 그 데이트 폭력 이런 거 아니었습니다라고 강하게 부인했고 그다음에 피해자가 TV조선과의 이 통화를 통해서 나에 대해서 성추행한 사실엔 변함이 없는데 왜 저렇게 물타기 합니까? 라고 명백하게 물타기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데이트 폭력 아니었다. 데이트 폭력이 아니라 그냥 그 이성 간의 다툼이었다. 이걸 피해자의 말씀을 종합하자면 이 이성 간의 다툼이 생긴 것도 장경태 의원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 자리에 와서 그렇게 의심스러운 행동을 했고 피해자는 내가 성추행을 당했다라고 강제 성추행을 당했다라고 볼 만한 상황이 벌어지게 한 원인 제공자는 장경태 의원이잖아요. 그런데 장경태 의원은 기자회견 중에 그 이제 여성 피해자분의 그 남자친구라고 알려진 그분에 대해서 어디 근무한다고 근무처를 얘기해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 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것도 국민의힘 소속인 동대문 구청장 옆에 뭐 하고 있다고 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은 낱낱이 하나하나가 다 2차 가해 소지가 있습니다. 네. 처음에 이 피해자분이 국회의 보좌진이란 것도 장경태 의원 측이 얘기해서 나온 거예요. 아 예. 원래는 보도할 때도 그런 부분은 굉장히 예민해야 되는데 장경태 의원이 저 사람은 보좌진이야. 어느 의원 다른 의원 보좌진이야. 그다음에 그날 남자친구도 동대무청 국민의힘 소속 동대무청 직원이야. 이게 나에 대해서 뭔가 정치적으로 하려는 거야. 이런 얘기들. 구청장의 보좌 직원이랑은 또 뭐예요? 구청장의 구청의 뭐 직원이다. 아니 구청장 보좌 직원이면 그 비서진 같아요 보니까. 그 남자분 그 남자친구. 그 비서실에 구청장 비서실에 근무하는 아마도 누구다? 그런 거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까지도 사실 하면 안 되는데 장경태 의원이 이렇게 하나씩 둘씩 정보를 밝히고 있는 거예요. 장경태가 지역구가 동대문구이에요. 동대문입니다.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나 그것도 이거 밝혀져야 한다고 봐.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어떻게?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만약에 장경태 의원이 이런 그 피해자 내지는 피해자의 남자친구 뭐 이런 분들에 대한 정보를 국회의원직을 이용해서 알아낸 거라면 그것도 큰 문제다.
그것도 일종 2차 가해의 일환이고 그것도 큰 문제라고 지금 강하게 문제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 남자친구가 동대문구청장의 보좌 직원 이제 보도된 게 그렇게 돼 있으니까 예. 그게 장경태 의원의 표현이에요. 예. 동대문구청장의 보좌 직원. 예. 자 그렇다면은 그걸 장경태 의원한테 제보한 사람은 누구예요? 동대문구청입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도 밝혀내야 된다는 거죠. 밝혀내야 되죠. 누가 제보를 한 사람이 있어? 아마 지금 이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저렇게 서슬퍼런 집권 여당의 아주 위세가 등등한 현역 국회의원이 아니었다면 저런 정보들을 알 수 있었을까요? 동대문구청장이 가령 민주당 소속이었다면 이런 말 안 나왔을 거 아니에요. 안 나왔을 수도 있죠. 국민의힘 소속이니까 말을 꺼낸 거고.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는 가로 열고 닫고 이거 정치적 공작 아닌지 살펴봐야 돼. 이런 히든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히든이 아니라 정치적 공작인 것처럼 아예 내놓고 얘기를 했어요. 아 내놓고 얘기를 했어요. 내놓고 얘기를 했어요. 정치적 공작 가능성이라는 걸 장경태 의원이 주장하는데 이게 정말 피해자 쪽에서 말이 안 된다고 따박따박 반박을 하는 겁니다. 네. 데이트 폭력이었다고? 아니에요. 그 일 때문에 이성 간에 다툼이 있었을 정도뿐입니다. 그다음에 성추행 얘기 당시 나왔는데 성추행 제가 당한 거는 그대로 분명한 사실입니다. 다음 날 제가 그다음 다음 날 출근 못한 건 또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는데 장경태 의원이 데이트 폭력 때문에 다음 날 출근 못했다라고 피해자가 출근 못했다고 주장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피해자는 명확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데이트 폭력 없었고요. 데이트 폭력 때문이 아니라 전날 과음한 것 때문에 못 간 것뿐이에요. 당신이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왈가왈부하지 마세요라는 취지로 반박을 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명백히 과연 10월 23일 밤에 그 여의도에 있는 족발집에서 성추행이 있었느냐, 신체적 접촉이 있었느냐, 그래서 피해자가 준강제 성추행을 당했느냐 안 당했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아니 그러면 장경태 의원이 예. 어제 기자회견을 한다면 예. 기자회견 하는 것의 절반 이상은 그날 저녁에 있었던 상황을 내 왼쪽 자리에 그 여성분이 앉아 계셨는데 나는 그분의 쪽으로 내 팔이 간 영상이 나왔잖아요 지금. 예. 그렇다면 그 팔이 가 있었을 뿐이고 뭐 만졌다 안 만졌다 얘기가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글쎄요. 근데 그분에 대한 설명이 없는 것 그 같아요. 부분에 대해서 설명 안 하고 이게 데이트 폭력과 도둑 도찰과 그 남성 친구의 폭력이 이 사건의 본질이에요 하면서 성추행은 아예 뭉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타기 하지 마라 이런 반발을 사고 있는 거죠. 장경태 의원이 TV조선을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일단 본인이 주장하는 게 성추행이 없었다고 주장하는데 TV조선은 성추행을 한 것처럼 보도했으니까 언론중재위에 나가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심지어 TV조선을 그 언론중재위에 제소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피해자를 무고로 고소할 것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요. 피해자를 무고로 고소할 것처럼 얘기하고 있고 이 관련된 보도에 대해서 싹 다 법적 조치를 할 것처럼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장경태 의원 회견 직후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자가 기자회견을 자처해 2차 가해를 하는 것은 처음 본다. 알량한 정치 생명 때문에 피해자를 무고죄로 겁박했다라고 아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주진우 의원의 이 주장으로 이제 현재 상황에 대한 판단에 좀 도움이 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주진우 의원의 얘기가 방탄용 의원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방탄용 의원직을 갖고 있어서 이런 횡포가 가능하다. 의원직을 박탈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아주 매섭게 지적을 했습니다. 장경태 의원 측에서 TV조선에 이제 그 이의를 제기한 것 중에 피해자의 음성이 확인되지 않았다. 보도가 아닌 연출일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 피해 여성이 고소를 한 분이죠. 고소인의 오른팔이 장경태 의원 어깨에 손을 올려가 있는 장면이 이 방송에는 나오지 않고 숨겨졌다.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TV조선에서 보도를 통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장경태 의원이 동일한 영상을 두 차례 보도하면서 첫 보도에는 고소인이 제 어깨에 손을 올리는 장면을 모자이크로 숨겼고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니까 그 어제 보도에서 TV조선이 첫 보도 영상은 피해 쪽에서 2차 가해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그런 요청이 있어서 아주 짙게 모자이크 처리했었다. 그런데 다음 날 보도에서는 당시 정황에 대한 보다 정확하고 분명한 전달을 하기 때문에 전날보다 다소 옅게 처리했을 뿐이다. 이거는 일관되게 TV조선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관되게 피해자의 입장, 피해자에 대해서 혹시 생길지 모르는 2차 가해 이거를 최소화시키는데 가장 주안점을 뒀기 때문에 생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피해자 음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라는 건 뭔 말입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그 아까 나왔던 그런 장면을 전후해서 피해 여성이 아니 왜 거기에
점점 이게 아마 장경태 의원의 왼팔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아니 왜 거기에 그 손이 왜 거기 가 있냐? 그런 취지인 거죠. 말이죠. 예를 들면 정확히 아주 뭐 100% 아니 왜 거기에가 이 피해자가 당시에 이 굉장히 준강제 성추행 이런 소지 행동에 대해서 불만과 거부감을 의사를 표시한 거다라는 취지로 보도했는데 여기다 대고 장경태 의원은 그게 피해자 목소리인지 확인이 안 됐다라고 반란을 폈는데 바로 피해자가 TV조선과의 보도에서 그 목소리는 제 목소리가 맞습니다라고 확인했습니다. 그 내용성 맞아요. 아니 왜 거기 본인이 말한 건지 아닌지는 전 세계에서 누가 제일 잘합니까? 본인이 제일 잘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가해자의 이 지목을 받고 있는 장경태 의원이 본인의 목소리가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네, 아무튼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성추행 의혹이 불거졌을 때 가해자가 나서서 기자회견을 하는 장면. 그렇습니다. 이게 다른 보통 사람들에게 가능하겠느냐라는 맞습니다.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아주 통렬하던데요. 장경태 의원이 데이트 폭력 그런 얘기를 하는데 데이트 폭력으로 지목된 사람이 그걸 기록으로 남기려고 그 영상을 자기가 찍었겠느냐.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영상을 본인이 데이트 폭력을 저지른 가해자인데 방송사에 제보를 하겠느냐. 그 제보를 하겠느냐. 너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고 이제 이준석 의원이나 개혁신당 측에서 지적을 하는데 그 지적도 말씀하신 것처럼 통렬하고 논리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범죄자가 자기 범행 장면을 다 찍어가지고 그걸 방송사에 갖다 줬다?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장경태 의원이 그렇게 데이트 폭력으로 그 당시에 느꼈다면 왜 뒷덜미를 잡혔을 때 말 한마디 못하고 그냥 황급히 가버렸습니까? 그리고 지금 나오는 얘기는 아니 만약에 그렇다면 데이트 폭력이 현장에서 현직 국회의원이 데이트 폭력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냥 도망갔다는 얘기야? 라는 지금 반발. 자기는 국회의원이고 그리고 국회의원인데, 자기 의원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여성분은 같은 국회에서 근무하는 맞습니다. 보좌관인데. 맞습니다. 같은 직원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습니다. 의원 회관에서 같이 근무하는 동료잖아요. 근데 폭행을 당하고 있는데 혼자 그냥 내빼버렸다고? 그러니까 뭐 어느 결로 들어가서 보더라도 장경태 의원의 주장이 상당히 앞뒤가 안 맞고 피해자께서 주장하신 내용이 앞뒤가 다 딱딱 맞는다라고 현재까지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무고했다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주진우 의원이네요. 피해자가 오랜 고통 끝에 용기를 내서 고소했다. 권력자 장경태를 무고해서 얻을 게 뭐가 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이죠. 이제 그 민주당 측에서 나오는 일단 민주당에서 그 사진 저희가 준비가 된지 모르겠는데 조작한 사진을 한 당직자가 어디서 보고 그래요? 그 사람이 조작한 건 아니고 누군가 딴 사람이 조작한 것 같긴 한데 여성이 마치 그 장경태 의원의 손이 올라간 뭐 이런 거 같은 사진을 해놓고는 이거 봐라 이게 어떻게 오히려 성추행의 피해자가 장경태 의원이 아닌 이런 취지로 얘기하고 이거를 또 현직 변호사가 하는 라이브에서도 그것 갖고 그럼 뭐 인용 보도했다면서요? 인용 보도했는데 노영희 TV에서 그렇습니다. 뭐 이런 걸 얘기하시네요. 근데 이게 조작된 걸 알고 그 비서관 그 보좌진도 이거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과했어요. 근데 아직 노영희 변호사의 방송에서 거기에 대한 정정이나 사과 있었던 얘기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걸 올렸던 민주당 쪽 비서관은 사진을 올렸다가 나중에 그게 가짜인 게 드러났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혼란을 들여 죄송하다면서 사진을 지워버렸는데 정작 그걸 또 인용한 데서는 아직 사과 안 나오는 것도 있고. 그건 그 인용에서 또 이제 그러니까 그게 한 번 하면 이게 일파만파 퍼져 나가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민주당의 하여튼 모 선임 부대변이라는 사람은 이거에 대한 2차 가해로 이런 말을 했어요. 내란 세력들에겐 눈엣 가시였을 터. 그러니까 내란 장의원이 괄호 안에 장의원이 들어가 있죠. 장 의원이 내란 세력에게 눈에 까시니까 이런 공작을 당한다는 취지로 올렸다가 자기도 이거 2차 가해가 너무 심하다 싶으니까 지웠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그때 저 송호곤 교수가 한 것처럼 그냥 완전히 내란의 장터이고 내란을 무엇이든 다 딱지 붙이는 데 사용하고 있다는 그 내심의 발로가 이런 얘기에 대해서도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아니 현역 의원이 정말 현역 의원에게는 을병정처럼 약자일 수 있는 여성에게 성추행 준강제 성추행을 저지른 것 같은 혐의의 상황이 벌어졌는데도 내란 세력에게 눈에 까시니까 공작한 거 아니야 이런 말이 나오는 게 말이 됩니까 정말? 얘기하다 보면 자꾸 화가 나서 이게 제가
참고로 시청자 여러분, 장경태 의원이 이 강경 발언을 해서 논란을 빚은 적이 참 많은 그런 정치인인데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2024년 10월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에게 이런 발언을 합니다. 이른바 아랫도리 발언인데요. 국회의원들이 김영철 검사의 아랫도리를 비호하는 것도 참 한심한데 뭐 이런 식으로 나쁜 손버릇 가진 여사를 김건희 여사를 비호하는 것도 한심하다라고 해서 국민의힘이 윤리위에 제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김영철 검사가 피의자하고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라는 의혹이 이제 제기된 적이 있는데 그걸 비판을 하면서 아랫도리라는 말을 쓴 겁니다. 김영철 검사의 아랫도리를 비호하는 것도 참 한심한데 뭐 이런 식으로요.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 중에 환영을 나온 이 아동들이 있습니다. 이제 화동이라고 그러죠. 꽃다발을 들고 그 아동의 볼에 입맞춤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쁘니까. 그런데 그걸 아동 성적 학대로 규정해서 국민의힘으로부터 저질 비난이다 이렇게 비판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런데 본인이 이렇게 성추행으로 또 의혹이 휩싸이니까 좀 그때 했던 발언이 또 떠오르고 그렇습니다. 저희 아까도 정리해드렸지만 고소인 음성 확인 안 됐는데 단정 심지어 이 보도를 연출하고까지 비하시켰어요 장경태 의원이. 근데 TV조선의 그 피해자는 내 음성 맞는데요? 라고 얘기하셨고 그다음에 왜 데이트 폭력 어쩌고 하는 이런 저걸 참 앞뒤가 안 맞는 주장에 대해서도 피해자는 성추행 사실에 변함이 없고 그 당시 동석자들이 압박을 해서 당시에는 그냥 남자친구 문제인 것처럼 지나가려고 했던 것이다라고 아주 명쾌하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경태 의원이 본인이 처한 위기를 벗어나려고 이렇게 새로운 프레임을 갖다 대고 있는데 이 프레임들이 피해자의 주장에 의해서 하나씩 둘씩 일종의 다 탄핵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왜 바로 고소 안 했냐 이 얘기는 정말 이거 나쁜 얘기예요. 당신이 그때 이렇게 피해를 봤으면 왜 바로 고소 안 하고 1년 있다 고소해? 이게 소위 피해자 다음의 강요인데 너는 피해자답지 못했다. 그러니까요. 이런 피해자 다음 강요는 정말 잘못. 이런 특히 성 관련된 성비위 사건, 성범죄 사건에서 이 피해자 다음의 강요가 정말 절대 안 돼야 되는 일인데 지금 장경태 의원이 2차 가해뿐 아니라 피해자 다음에 강요까지 하고 있다. 이거 정말 이거는 제가 볼 때 성추행 자체보다도 뭐 자체도 엄청나게 큰 일이지만 2차 가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장경태 의원에 관련된 이 소위 이게 나중에 범죄로 확정이 된다면 죄질 구성이나 처벌 구성에서는 못지않게 이게 더 커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